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시죠? 가을이 깊었습니다. 추워졌어요. 어떻게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펜 위에 수채 드로잉입니다. 깊은 가을색은 이런 색인 것 같아서 이런 풍경을 골라보았습니다. 울긋불긋한 세상이 안녕하며 멀어지는 계절 11월. 여전히 11월은 멋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가을을 잘 그려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색과 조색하는 법, 그리고 효과를 내기 위한 붓의 놀림, 물을 어떻게 조절하며 그려가는지 등등 수채화하며 막히는 부분들을 저의 드로잉을 보시면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초색은 전 과정에서 모두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하지 않게 담담하게 수려한 가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분여 동안의 펜 스케치를 마치고 나서 수채 드로잉 시작할 때에 오늘 사용하게 되는 색의 목록을 미리 모두 보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채 드로잉 할 때 펜 스케치 얼마나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수채 드로잉 할 때 하게 되는 펜 드로잉은 3가지로 그리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펜 드로잉 위에 수채 물감을 아주 살짝 분위기로 얹는 방법입니다. 형태에 맞게 칠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만 내는 채색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색과 수채 물감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펜 스케치의 비중을 가볍게 하는 방법인데요. 펜으로 물체의 윤곽만 간단히 그리고 나서 수채 물감으로 더 많이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의 드로잉을 보여드렸었어요. 저의 수채 드로잉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펜과 수채 물감의 밀도가 다른 그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드로잉은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스케칭과 수채 물감의 비중의 정도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결론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시죠? 그래도 조금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얼룩말을 그리고 있는데요. 동물을 그릴 때는 둥그런 몸통 방향의 운동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케치할 때 그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면 부피감이 표현됩니다. 사람, 동물 그리실 때 모두 구, 원기둥을 떠올리시면서 그리세요. 동물 스케치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참아야겠죠. 펜 스케치 마치고 수채 드로잉 시작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색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색을 보면 자신이 잘 사용하게 되는 색을 알게 됩니다. 개인마다 잘 사용하는 색이 있어요. 색과 나와의 끌림이죠. 그래서 그리실 때 내가 무슨 색을 주로 쓰고 안 쓰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가는 색을 다양하게 써보고 싶게 되거든요. 지금 레몬 옐로우로 밝은 은행나무 부분을 칠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안 되거든요. 딥 옐로우를 더 섞어서 좀 더 진한 부분을 칠합니다. 조색도 중요하지만
붓 사용을 잘 보셔야 해요. 붓터치를 한 방향으로만 하지 마세요. 특히 나뭇잎을 그릴 때는 붓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자유분방하게 터치해 줘야 합니다. 원래 나뭇잎의 방향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 자유로움을 우리는 좋아하는 나무인 거잖아요. 우리의 손목도 그만큼 자유로워져야 한답니다. 물의 양 조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통 밝게 그린다고 하면 물을 많이 섞는 것으로 아시는데요. 밝게, 맑게 그린다는 것은 흐리게 그린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칠한 레몬 옐로우의 채색은 분명히 밝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섞지는 않았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밝다는 것은 물의 양뿐만 아니라 채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색이 밝은 거죠. 맑다는 것도 물의 양이 많아서 비춰지니까 맑은 것이 아니라 조색의 영향이 큽니다. 조색이 탁해지면 물의 양이 많아도 맑지 않습니다. 수채화의 정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채화는 일반적으로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채색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번짐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낼 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까지 한 번에 효과를 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석은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나아가면서 그리는 것입니다. 색을 겹치듯이 점점 어두운 색을 칠해갑니다. 이 그림에서도 정석대로 그려갈 거니까 잘 관찰하시면 정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림 그릴 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림이 그렇듯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세상을 간단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복잡하죠. 마음 먹고 제대로 그려보자 하면 정말 그릴 것이 많은 것에 일단 질리게 되죠. 고수분들은 그것을 모두 그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밀화를 그리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실에 여러분은 안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하, 나도 간단하게 그려도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안도의 마음도 잠시일 뿐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그리지 말아야 하는 거지? 라는 난감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기초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는 왜 중요할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해도 그림이 느리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것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 기초라는 것이 어찌 보면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할 수 있겠는데 건너뛰자 하실 수 있어요.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런 거나 그리고 있어야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수학 공부처럼 기초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그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은 트랜싱 페이퍼로 베끼거나 잘게 칸을 나누어서 똑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에는 그림을 내가 그린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의 정의겠죠. 그리고 쉬운 스킬을 배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기초 연습을 싫어하고 무턱대고 계속 그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장은 하겠지만 아주 많이 느려집니다. 어쩌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림을 거의 20여 년을 쭉 그려온 분의 말씀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나의 그림이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기초를 배워보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그림에 큰 변화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배우는 분이 아니라 지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반 스케치는 잘 그리는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의 그림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잘 그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어반 스케치라도 잘 그리고 싶다면 기초를 익히셔야 합니다. 어느 유적지를 가면 형태를 알기도 어려운 돌덩이 옆에 긴 해설이 담겨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에 무슨 감동이 생길까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풍경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것을 그릴 때 기초를 알고 그리는 것과 아닌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풍경화는 미국 작가 조지 이네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가을 풍경화를 그리실 때 도움 되시라고 이 작가를 소개합니다. 11월이 되면 그의 그림이 떠올라요. 그가 남긴 가을 풍경화를 감상하세요. 그가 활동한 19세기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풍경 화가로 평가됩니다. 이네스는 허드슨 리버 화파와 프랑스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에는 자연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냄으로써 19세기 후반 미국 풍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출신의 허드슨 강파에 속하는 화가이며 말년에 그린 풍부한 색감의 찬란한 분위기의 풍경화로 유명합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시 저의 그림으로 오니 저의 그림이 무척 초라해 보이네요. 세상을 간단하게 보고 생략할 것 생략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웬 기초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는 그 어떤 물체의 구성, 동세, 그리고 질감을 알게 합니다. 즉, 그 물체를 이루는 기본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 그 사람이 한 머리 스타일, 장신구, 가방 등등 그 사람이 보여주는 온갖 모양새에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뭐 이렇게 그릴 게 많어 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기본을 아는 사람은 장신구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체형,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최소한 사람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 어떤 보조선을 그어줘야 하는지 압니다. 장신구는 마지막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림이 간단해집니다.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치장하고 있는 외형보다 그 사람만의 태도, 체형, 표정 등이 더욱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그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학을 하시든 수업을 받으시든 기초는 주춧돌 같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신다면 늦는다는 느낌이 있어도 결국에는 빠르게 성장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림이란 나의 성장 일기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그림 그리는 세상도 밖의 세상과 다를 것이 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림만은 순수해서 나를 가둬도 될 세상이구나 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세상과 함께 그려갑니다. 오늘 보여드린 조지 이네스의 그림을 보고 가을 풍경을 마구 그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네요. 올해 가을 멋진 그림보다는 정말 내가 열심히 그린 가을 그림 한 장 마련하세요.
가을색 물감도 푹푹 묻혀 칠해도 보시고 다른 때와 다르게 내 맛에 젖어 그린 그림 한 장 그리세요.
오늘 말씀드린 관찰 포인트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5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그림 그릴 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용 잘 들어보시면 또다시 화이팅하는 계기 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크고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꾸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자신의 재주에 웃음 지으며 재미있어 하라고요. 변화무쌍해도 간사하지 않고 나를 흔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더 목소리가 잠기네요. 강의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점차 차가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고맙습니다.